요즘에는 어차피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장이 다 열려 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에 맞는 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어떻습니까? 발전해요? 안 발전해요?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들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점점점 발로 띱니까? 안 띱니까? 점점점 발로 뛴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응? 맞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새만금이라든지 지금 한 춘천 있잖아요. 춘천은 이 강원도권에서 어떻습니까? 강원도권이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사실은 선도기지예요. 선도기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행복한 도시 춘천 해가지고 지금 춘천에서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산업들이 뭐냐면 미래 산업들을 지금 발굴하는데, 바이오 산업 있죠.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질병관리청까지 생겼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어떻습니까? 코로나 19과 같은 이런 질병 사태가 더욱더 많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어떻습니까? 쓰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 마스크 벗는 세월이 또 올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조만간에 또 마스크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스크 안 쓰는 게 이상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공기가 오염이 되고 바이러스가 노출이 점점점 심화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아예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 할 거고요.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백신이죠. 백신 개발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갖다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바이오 관련 산업들이 앞으로 급성장을 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일찍이 멀리 내다본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대기업 말고서는 셀트리온이 유명하죠. 셀트리온 다음에 이 대기업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삼성뿐만 아니라 SK에서도 만들고, 그쵸? 대기업에서 진출했잖아요. 이 바이오 산업으로 진출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산업을 점점 키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시대를 보니까 이런 어떤 질병하고 관련된 부분들과 생명공학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 가치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어쨌든 사람은 진화를 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성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 바이오 산업은 또 육성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춘천에서도 바로 어떻습니까?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에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출범을 했죠. 거기에 지금 진흥원 출범을 해서 지금 60개 회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60개의 회사가 지금 춘천에는 미리 이미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맞죠? 이게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춘천은 어떤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지자체로서 지금 발전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런 지자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보면 아까 빅데이터 산업,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4차 산업은 결국엔 데이터 산업이거든요. 자,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 로봇이 어떻습니까? 인공 로봇이 뭐가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인공 AI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밥이에요, 밥. 데이터가 없으면은 인공지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을 또 떠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아가고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거 뭐가 보셨냐면, 여러분들 그 바둑 대국 보셨나요? 예전에 바둑 대국 봤잖아요. 그 바둑 대국이 뭐냐면 딥러닝 기술을 도입을 한 겁니다. 딥러닝 기술은 뭐냐면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AI인데 AI가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점점점 발전하는 기능을 갖다가 딥러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이창호인가요? 누구랑 했죠? 이창호? 이세도라고 바둑 대국을 했잖아요. 자, 바둑 대국을 했는데 그 AI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모든 대국 치룬 거 있잖아요. 그런 대국 치룬 거 갖다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죠. 거기에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학습하는 효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이분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한 차원 더 단계 올라가는 게 뭐냐면 딥러닝 기술.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인조인간이죠. 인간인데 인조인간이 인조인간. 기계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실 인간하고 기계하고 틀린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의지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흡수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판단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인간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더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감성적인 것까지 도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감성적인 것까지. 거기까지 도입이 된다면 똑같아요. 사람하고. 진짜.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이 탄생이 될까 안 될까요? 탄생이 됩니다. 이미 다 그런 기술이 지금 확보돼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한 인공지능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 산업이 점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도 지금 SK가 진출하잖아요. 데이터 산업,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SK가 새만금에 지금은 이제 앞으로 지을 건데 이미 춘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 데이터 산업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 있잖아요.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와 삼성 SDS 그리고 더존 비즈온 이 세 기업이 이미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만큼 춘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착착착착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미 데이터 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을 정도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치를 하는데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양강댐 바로 밑에 보면은 그 지넬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K-클라우드 수열에너지 복합 클러스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대요. 거기가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회사 외에 그 수열에너지 복합 클러스터에 데이터 센터들이 유치가 됩니다. 왜 거기에 들어옵니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왜 그러냐?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을 갖다가 식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습니까? 수열에너지라고 위에 수양강댐 있잖아요. 수양강에서 댐에서 흘러나오는 방류되는 물 있죠? 그 물을 통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습니까? 저장하면서 처리하는 기간 동안 나오는 발생하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열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할 텐데 그 열 에너지를 물로써 어떻습니까? 식혀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로 지나가는 물 같은 경우는 물이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그 따뜻해지는 이 물을 활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산업을 또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수열에너지 복합 클러스터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되고 스마트팜이 유치가 됩니다. 거기에 물론 연구소들이 같이 들어가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주거라든지 상업시설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의 복합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유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쪽 춘천 같은 경우는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습니까? 많이 진입을 했어요. 수열에너지 복합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보상이 끝나고 나면은 2026년도나 7년도까지 아니 앞으로 3년 정도 후면은 거기 어떻습니까? 수열에너지 복합 클러스터가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유치가 될 텐데 그 데이터 센터에는 네노라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거기 데이터 센터에 유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만큼 춘천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 제일 중요한 거 바이오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AI인데 그 AI가 또 중요한 거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보관해서 처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춘천에서는 점점 키워나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춘천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죠. 뿐만 아니라 뭐 게임 회사, 앞으로 뭐 게임의 가상 공간에서 어떻습니까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여체 유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형 뉴딜 정책이죠. 지금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욱더 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 있잖아요. 그린 뉴딜 정책을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린 뉴딜 정책이 뭡니까? 이 부분들이. 그린 뉴딜이 뭐예요? 그린이 뭡니까? 그린. 자연하고, 그러니까 자연은 친환경적인, 맞죠? 친환경적인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돼요. 그런 탄소 제로선을 선언했잖아요. 왜냐하면 점점점 이 지구가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그 온난화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재앙이 닥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난화를 막아야 돼요. 그 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떻습니까? 탄소가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게끔 탄소 제로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시행하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되면서 지금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거는 이 탄소 제로 선언을 통해서 흐름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맞춰진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 분야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각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되지 않잖아요. 태양광을 통해서 뭐 탄소가 배출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화력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폐쇄하고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런 재생에너지 쪽, 수열에너지라든지, 바로 이게 수열에너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양강이 지금 수열에너지잖아요. 그쵸? 수열에너지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또 만들어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린 수소입니다. 수소 알죠? 수소. 우리가 보면 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H2O로 되어 있죠? H2O를 분리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H가 수소잖아요. 수소가 분리가 되는데, 그거에서 어떻습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 수전 에너지,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산소와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낼 때 어떻습니까? 탄소가 배출되지 않죠? 그게 바로 그린 수소예요. 그린 수소. 그렇게 발생한 그 그린 수소가 어떻습니까? 에너지로, 자동차 있잖아요. 수소 에너지, 수소 자동차, 맞죠? 수소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수소를 저장을 해놨다가 각 필요한 산업들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때, 에너지를 활용을 할 때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춘천에는 바로 그러한 수소 산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소 산업 중에서 무슨 에너지? 그린 수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분리시켜 가지고 나오는 그 수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그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생길 테고요. 앞으로 이제 휘발유 있잖아요. 휘발유는 점점점 사라지죠. 휘발유는 우리나라도 선언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휘발유 자동차 안 만든다. 이분들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휘발유 자동차를 안 만들면, 여러분들 휘발유 자동차 만들 때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조립 공정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되게 많죠. 그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만들려면 그 조립되어지는 그 있잖아, 조립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조립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는 휘발유 자동차 없어지고 전기 자동차로 대체가 되잖아요. 전기 자동차로 대체가 되면은 뭐가 있냐면, 전기 자동차는 단순합니다. 단순하다 그래요. 조립품이 확 줄어든다 그래. 응? 조립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립품이 한 10,000개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 100개면 되는 거야, 이제는. 100개만 있으면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운영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가 없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관련된 기업들이 죽을까 안 죽을까? 많이 죽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도 어떻습니까? 상위 클래스하고 딱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분들이. 그 상위 독주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나게 벌겠죠. 맞죠? 그렇지 못하는 회사들은 다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점 격차, 초격차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 반도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의 운명이에요. 이거는 방위산업이 된 겁니다. 방위산업. 이분들이. 왜냐하면 모든 전방위 산업에 이 반도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없이는요. 요즘에 미사일도 못 만들어요.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어떻습니까? 한번 붙었죠. 붙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몇백 개 쐈어요. 몇백 개 쐈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떻습니까? 그걸 다 요격을 시켰죠. 그 요격을 시켰어요. 그게 한 대당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더라? 5천만 원인가요? 미사일 하나. 값이 뭐 5천만 원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일 팔레스타인에서 하나 쏜 거는 얼마 안 한, 500만 원인가 밖에 안 한대요. 그거는 원가가 500만 원이고 여기는 10배가 더 들어가는 거야. 10배가. 여기 이 미사일을 갖다가 쏘는 거 갖다가 어떻습니까? 그 요격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 방어를 한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방어하는데 뭐가 들어가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대까지 어떤 반도체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있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만들었죠.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수원이라든지 수원 공장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평택 공장이라든지 여기 천안 아산 있잖아요. 그 아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냐면 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들이에요. 그 설계는 누가 했더냐면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한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설계를 뜨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어떻습니까? 판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수출을 한 거예요. 다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일자리가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였냐면 반도체 우리가 만들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만이라든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CEO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 공장 지어라. 미국에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불러가지고 CEO들 불러가지고 반도체 공장 지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미국에다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앞으로는 이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시대가 그만큼 이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이 반도체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반도체 없이는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가 구동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을 어떻습니까? 각 나라는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었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니까 각 나라는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삼성에서 이번에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또 투자하겠다. 지금 발표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는 이런 거 삼성에서 미국에다가 어떻습니까? 공장 지어준다는 얘기 나와요. 이분들이. 보따리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얼마 정도 투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만큼 이 반도체가 점점점 중요한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들이. 모든 것을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반도체로 하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 시킨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그만큼 디지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돈도 디지털화. 모든 데이터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정치 이런 게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춘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짓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맞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춘천은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의 톡톡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춘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데이터 산업을 유치했죠.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죠. 그 다음에 수소 산업을 유치하죠. 심지어는 인공태양까지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공태양까지. 이게 바로 지금 춘천에서 가고자 하는 미래 산업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이오, 빅데이터, 수소, 인공태양. 요 산업 네 가지가 현재 춘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산업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춘천에 점점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할 텐데 그러면 춘천으로 젊은 직장이 생길 거고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사막산 케이블카 그리고 관광 자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관광과 어떻습니까? 이런 산업들이 골고루 유치가 돼서 균형을 이루는 거의 진짜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어느 도시는 관광만 가지고 있고 어떤 도시는 기업들만 가지고 있는데 이 춘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관광과 기업이 정말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들이 춘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춘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